우리 후인들이 싸움을 시키고 있어요. 편의대로. 물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생각이 좀 다른데 나중에 그건 따로. 네, 따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국이 우리가 이제 해방된 45년부터 예, 예. 6.25가 종전되는 53년까지를 건국으로 봐야 된다. 정말 치열한 이제 뭐 이게 건국이다. 이 그 8년, 실질적으로 우리 9년 8년 세월, 만 8년 세월. 그렇죠. 자, 45년 해방부터 48년 민주공화국 성립, 그 다음에 6.25 전쟁까지 치열한 현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신과 투쟁과 행동이 지속된 시기죠. 건국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걸 통해서 예. 이때까지 개인으로서 혹은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 한반도 남쪽 사람들이 스스로를 개인, 주권자,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싸워서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예, 예.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한미동맹. 예, 예. 그리고 그 나라는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그렇죠. 예. 직선 대통령 중심제. 이러한 그러한 건국의 전체 틀이 잡힌 거 이때. 기본적으로 국가의 아이덴티티랑. 중요한 정신이자 가치죠. 그 제도이기도 그러니까 이 하고.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 각성이 저게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1904년 우남 이승만 독립정신으로 대표되는 그 각성이 1945년에서 1953년 사이에 예, 예. 3.1운동 기미 독립운동 그 선언서에 있는 그 각성이 45년에서 53년 사이에 이 시기에 그게 국가로서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국이 현대 문명을 이루는 그 인류 보편의 근본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분단이다, 뭐 전쟁이다 이런 내용의 아주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만들어진 건국의 가치와 정신이 그때 다 한 8년 동안에 우리한테 내장이 되죠. 그러니까 분단과 전쟁이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러니까 아니 전 세계 어떤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연합군을 무찌르냐고. 그렇죠. 공산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 영웅적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인이 만들어졌죠. 탄생된 거예요. 탄생된 이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조명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한 건국 과정에 그런 선택과 투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투쟁이 깊게 내장돼 있는 나라. 예, 예. 꼽으면은 영국, 미국, 한국 정도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예.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기적 같은 번영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 저런 이 현대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내장을 하는 과정을 다져가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요. 예. 예, 예. 그게 그 뿌리가 그랬기 때문에 한가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야, 그거 너무 자뻑 아니야. 근데 하나씩 살펴보면 그래요. 프랑스 한번 보자고요. 물론 뭐 저기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을 하고 했지만 저기도 소위 말하자면은 피해의 재정이 있었잖아요. 폭도, 자코뱅 뭐 온갖 극단주의에 의해서 오염이 됩니다. 네, 그 프랑스 혁명이 위대한 시민혁명이 아니야. 이거 위대한 시민혁명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스스로 자인하죠. 그 피레 같은 사람부터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미 프랑스 혁명 안에 히틀러가 들어있고 레닌과 스탈린이 들어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피레 얘기가 그 이야기죠. 그거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는 시민혁명의 영광 아래 엄청난 역사적인 희생을 우리 스스로 희생을 치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나마 영광이라고 표현해서 다행이지 시민혁명이니까 두 얼굴이 있는 거죠. 두 얼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근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한쪽으로 보니까 폭도 피바다야. 그렇죠. 그 두 가지 시민혁명과 예. 폭도 피바다의 그 끊임없는 순환. 그건 한 200년 동안 순환했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사실은 프랑스가
시민혁명 전에 프랑스라 그러면 유럽의 제일 훌륭한 수학자 어디에 모여 있었어? 프랑스에 있었어요. 오스카르부터. 파스칼 뭐 이런 사람들. 철학자. 유럽에서 제일 훌륭한 철학자 데카르트. 프랑스 빠지지 않아. 유럽에서 제일 훌륭한 화학자, 자연과학자, 라부아지에 뭐 이런 사람들 다 프랑스에 있어. 근데 경제학자도 있죠. 경제학을 만드는 케네도 있었고 뭐.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프랑스가 이게 그런 황당한 시민혁명의 코스가 아니라 영국처럼 비슷한 좀 피바다가 덜 벌어지는 제대로 된 코스를 갔더라면 지금 영국보다 큰 나라예요. 거기가. 그렇죠. 큰 나라죠. 인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생산력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영국은 해양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이 육지에 육속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일은 하지만 그 프랑스 평원에다가 인구 6천만에다가 뭐 다양성 인종도 잘 게르만과 라틴과 또 이 켈트가 엉겨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교통의 중심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말하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파리 그건 유럽의 수도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가 저 시민혁명 때 저 길을 좀 이상하게 해서 거기에 문제가 많아갖고 저게 좀 1.56 국가가 돼버렸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러면 독일은 저기는 뭐 건국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처음부터 패권이야. 패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패권으로 만들 수 있었던 또 위대한 영웅이 있었죠. 비스마르크가 있기는 했는데 딱 걸고치니까 저기 알프스 이남 오스트리아는 빼고 딱 그 말하자면 소독일주의 대독일주의에서 저기 오스트리아는 빼고 프러시아 중심으로 딱 뭉쳐서 강력한 프랑스를 전쟁으로 한번 제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바로 베르사유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저기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등장한 나라예요. 독일은 사람들이 독일이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1871년인가 그 독일 제국 선포가 그 이전엔 독일은 없었어요. 지금 받으면 이제 프러시아 안에 작은 공국들이 아니 있었죠. 그러니까 프러시아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슈바벤 뭐 이런 것들 슈바벤, 마이마르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은 프러시아 바깥에 있는 바깥에 공군이잖아요. 그렇죠. 공국들이잖아. 그러니까 큰 덩치의 프러시아와 쫄망쫄망한 공국들로 공국들이 이루어져 있는 합해가지고, 예. 그 느슨한 네트워크야 그냥. 네트워크죠. 특히 예. 이게 이제 이 내지 상업 예, 이런 예, 것들 예. 하는 이제 그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 프러시아가 프랑스랑 전쟁을 해서 프랑스를 딱 깨버리고 나서 이제 딱 어깨 힘이 딱 들어가니까 조그만 공국들 보고 야 다 모여 우리 제국 만든다. 형님 어디로 모일까요? 야 이왕 프랑스 우리가 하는 밟아버렸는데 야 파리 옆에 그 프랑스 왕들이 그 놀고 춤추고 그 사냥하던 베르사유 궁으로 다 와. 내 인심 쓸게. 그래서 독일 제국 선포식이 베를린에서 된 게 아니라 베르사유에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와중에 예. 파리는 저 그 극단적 좌파들이 우리 파리를 독일에 항복시킨 이 썩은 부르주아지 이 썩은 독재자들을 가만둘 수 없다. 니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3만 명을 학살을 하고 그렇죠. 폭도가 파리 사수 하고서 완전히 머리에 뽕이 들어서 날뛰다가 밟혀갖고 자빠지잖아. 그게 파리 꿈은 아니야. 라틴의 그 뜨거운 피 그다음에 게르만의 무지막지만 그게 합하면은 요새도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샌디칼리즘 그 뭐야 혁명적 조합주의 하면 아직까지도 안심 못해요. 그러니까 공장 점거하고 유혈 사태 일으키는 거. 그걸 혁명적 조합주의.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뒤에 좀 안정이 되고 한 게 여러분들 저기 파리 가면은 제일 높은 데가 해발 101m인가? 몰라요. 저 몽마르트 언덕. 거기에 가면은 가장 최근에 지은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돌이 그 말하자면 다른 건 대부분 다 저 스퀘암 돌로 많이 지었는데 그건 이제 화강암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끌고 왔구나. 끌고 왔죠. 그러니까 하얀 성당이고 양식도 좀 다르고 그게 이제 사크르케 그 신성한 그 헌신 뭐 가슴 이런 것이고 그게 이제 몽마르트 우리의 그 말하면 순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공화국적인 통합을 해나가는 상징으로 해요. 그 치욕 베르사유에서 비스마르크에 뺏긴 독일 프러시아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 제국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를 전쟁에서 전쟁 승리. 장소는 파리의 외곽의 그 호화 궁전인 베르사유. 그다음에 옆에서 풍악은 누가 올려줬냐? 파리 꼬민의 피바다. 그리고 여기 무슨 현대 문명을 이뤄낸 인류 보편의 가치가 어디 있냐고. 없어. 아무데도 없어. 그러니까 전체주의, 낭만주의, 뭐 집단주의 이런 이 말하자면은 현대 문명이라고 하기에는 그 좀 특수한 독일적인 걸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졌고 네, 그런 거예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독일의 그 정신적 공허함을 예. 잘 나타내는 게 이제 막스 웨버가 지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제 책이. 제목을 바꿔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내용을 보면 경제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저렇게 했는데 그때 독일의 국가적인 상황이 워낙 뭐 그때 전체주의가 이게 강한 말하자면 그 분위기였으니까 물질로 환원한 자본주의 정신을 썼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썼어야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정신. 자유의 정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에요. 독일이. 탄압받죠. 저 문제를 다룬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금방 그 피터 드라카가 젊었을 때 쓴 책이 그렇죠. 저 문제를 다뤄. 피터 드라카 뭐라 그러냐면 독일의 앞으로의 미래는 독일이 군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부. 그 다음에 그 독일이 또 관료 제도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민 관료. 그 다음에 우리 시민. 이 셋이 어떻게 조화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독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것이 피터 드라카 사회사상가의 기본 명제인데 이게 나치가 등장을 하고 히틀러가 이게 얄미워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주장한 그 책을 나치 금세 1호로 찍은 거예요. 금세 1호로. 드라카 책이 1호예요? 금세 1호예요. 그 3월인가 2월에 지정돼. 나치가 1월인가 집권하는데 1933년. 이게 사실은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국가와 자유 이거는 이 현대 문명의 두 혈안이거든요. 글쎄. 근데 이게 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그 국가도 이제 두 개 요소로 본 거예요. 그렇죠. 관료 집단, 문민 관료 집단하고 군부 집단. 군부 집단하고. 그 다음에 시민. 이 셋이 어떻게 조화로운 플레이를 이룰 수 있게 만드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서 융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통적 영주 세력. 그러니까 예. 영주가 상업으로 바뀐 이제 장사꾼으로 바뀐 융커들을. 그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군대 쪽으로 국가에 붙은 군대 쪽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관료로 들어가고. 근데 그래서 시민사회는 고발국이라 좀 약했고. 그래서 이게 독일에도 우리가 볼 게 없다고요. 독일의 건국 과정 1870년경에 독일의 건국 과정을 보면 저게는 없어. 현대 문명의 보편적 가치가 없죠. 프러시아를 일으킨 그 프레데릭 대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잖아. 근데 그 1세 상수시군 전 1세부터 힘을 잡았죠. 1세가 철혈대제 아니야. 철혈대제죠. 근데 그 아들이 동성애자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근위병 그러니까 그 호위 장교랑 같이 동성애 한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거 잡아다가 근위병은 목 잘랐는데. 프러시아가 그런 나라예요. 프레데릭 대제 1세는 그 이제 베를린에 가보면은 독일인의 그 심상 오래된 심상을 보면은 독일인은 서구라고 안 그랬거든요. 슈펜글러가 서구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그건 영국과 프랑스의 몰락을 이야기를 하고 독일은 그냥 숲속의 야만. 근데 그 프레데릭 대제가 지은 베를린의 궁전 이름이 그 상수시 궁전이에요. 걱정 없는. 그 독일,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긴장을 하다가 이 궁에서는 좀 걱정 없이 좀 지내자. 근데 보면은 벨사이 궁이나 아니면은 하이드 파크나 영국의 황실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그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독일도 저게 그 건국과정 현대국가로서의 건국과정 1870년 그 과정을 보면 인류 보편의 가치 현대 네. 문명을 이뤄낸 인류 보편의 가치가 내장이 안 돼요. 네. 북유럽은 어떠냐? 우리가 뭐 북유럽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할게. 스웨덴과 핀란드는요 나치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딱 알으시면 됩니다. 그럼 일본 이제 한번 보시죠. 일본은 뭐 지난번에 우리 저 백모 선생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했는데 메이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무사기업들의 일종의 연합 정치 혁명이죠. 정치 예, 그렇죠. 그건데 그게 분파가 많고 그거를 현대 문명의 보편,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장하기에는 전혀 정신이 있던 화혼양제에서 무사형으로 소위 말하자면은 새로운 이제 그 실력자 계급들이 내장하고 있는 일본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분파로 나타나죠.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없고요. 일본의 그 메이지 정신이라는 건 화혼양제 동도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혼은 그대로 유지한다. 일본의 그 도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네. 일본의 그 관점은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을 흡수해서 이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혼양제 동도석인데 그때 이제 일본의 혼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텐노 체제를 받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개명한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개명한 사무라이들이 정부 관료를 차지해서 정부와 군 정부를 차지해서 백성들의 살 길을 뚫어주고 그렇죠. 그 저 서양 애들이 갖고 들어오고 있는 서양 애들의 그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익혀서 부국간병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메이지 관점이죠. 메이지 여기 관점이죠. 어디에도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성은 존재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합리성이라기보다는 뭐 물질적 합리성, 기능적 합리성이죠. 그러나 개인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는 실존적 자유, 존엄성 이런 개념은 없죠. 그렇죠. 그건 없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에서 1945년까지를 현대라고 스스로 안 불러요. 부르죠. 자기들 봐도 이게 현대가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근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은 역사학이나 우리 역사 인식이나 교과서 서술이나 이쪽에 이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이 개념적 역사나 사회나 뭐 정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서양 용어를 일본인들이 거의 90% 이상을 다 90% 아니면 95% 이상을 다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다이라고 하는 근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공식 뭐 국사 이런 데서 딱 지정이 돼 있지만 일본식 맥락이 문맥이 반영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대라고 부르지 못하고 따져보죠. 따져봅시다. 일제가 아무튼간에 자기들도 아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메이지 때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망하던 그 시기. 예, 그 시기. 거기를 현대라고 못 불러요. 어차피 현대 멘탈도 없고 거기에. 그 맞아. 그러면 이게 일제는 그러니까 정신적 차원에서 현대에 강제 편입당한 건 원자폭탄과 메가더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메가더가 그 1945년도 12월 달에 인간선언을 이제 이거 천황 메이지 텐노를 압력을 가해서 46년 1월 1일 날 그렇죠. 메이지 텐노가 인간이고? 저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를 선언을 그렇죠. 해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자살을 했어. 그렇죠. 그 유명한 저기 시인이죠. 미시마 유키오가 텐노이시여 왜 인간임을 선언하셨나이까. 그게 저 시가 1970년 경의 시거든요. 여전히 그 시대의 그 충격, 그 다음에 좌절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죠. 그 기숙한 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의 멘탈의 뿌리가 텐노 당신이 인간이라고 선언한 순간 없어진 거다. 그렇지. 그거를 울부짖은 거예요, 미시마 유키오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의 극우 국수주의적 관점에 제가 지금 그걸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사람 글 보면 굉장히 섬세하거든. 그래요? 문체 잘 써요. 그 세계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는 그런 그 멋쟁이가 물론 아주 이상하게 자살했지만 그 왜 저런 글을 썼을까 보면
왜 텐노이시오 인간임을 선언하셨나이까? 당신이 인간임을 선언한 순간 우리의 정신의 뿌리는 없어졌습니다. 1970년에 쓴 거. 그러니까 유키오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주권 돼 있죠. 근데 그 정신적인 그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말하는 인디비듀얼리티, 개인성, 개인성. 개체성. 그 개인성이라고 할 땐 거기에 영적인, 실존적인 독립성, 자유, 침해할 수 없는 자유, 진실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과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르고 뭐 설사 그 개념을 알고 또 개인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제 현대 국가를 만약에 기원을 메이지 유신으로 잡는다면 예. 거기는 현대 문명을 이끌어온 그 현대 문명을 이뤄내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내장돼 있는 게 아니라 화혼양제 동도서기가 내장돼 있습니다.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하게 서양 그 사회 진화론을 수입을 해서 서양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혁명을 택하지 않고 교육을 택했던 연후 원복이 자유위체 서양을 서양을 그냥 뭐 과학 기술의 프로메테우스적인 힘을 가진 문명이다. 그러니까 중체 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놓고 하는 말이 서양은 자유위체, 즉 개인과 자유가 그 최고. 예, 그 그다음에 본질이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은 용이다. 네, 그거예요. 그리고 제도까지도 민주까지도 서양에서 운용되는 민주라고 하는 것도 그게 자유라고 하는 체가 돌아가기 위한 제도적 용이라고. 예. 참 연프가 몇 년도에 그 말이에요? 그게 1899년, 1900년 그때쯤입니다. 거의 이제 도달점은 우나미 승만하고 거의 같은 근데 시점이네. 같은데 워낙 이 사람은 그때 손문이 손을 내밀었죠. 연프 동지, 네. 우리 혁명을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연프는 너무나 잘 알은 거예요, 중국을. 예. 이 황하의 중국인이 혁명을 한다고 백년 하청 이후, 즉 중국인이 자유를 체득을 해서 현대 문명에 이른다는 건 나는 황하가 그리고 말하자면 당신식으로 그렇게 정치혁명에서 그게 가는 길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교육이나 내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그리고 대단한 그 양반이네. 뒤에 이제 그 신청년 그룹이 천도수나 그다음에 그 호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경대학에서 모여서 이제 자유와 민주와 과학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엔 전부 다 오사 거치면서 3년 전부 뒤에 공산화 돼버리고 말이죠. 볼셰빅 혁명을 딱 보고 야 인류 문명의 신서광은 저거야. 공산주의야. 그래가지고 21년에 그냥 보선당했어. 호적은 안 갔을 거고. 호적은 안 갔고. 안 갔고 이제 첸도슈나 이제 리타치오는 다 거기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루시안도 그렇게 갔어요. 루신도 거기로 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 불행히도 호적이라고 하는 개인이 학술적으로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실용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적으로도 성찰되지도 않았고 흐름이 없어. 흐름이 없어져 사회적인 버렸어요. 제도로서도 누가 흐름이 없어졌어요. 구성이 되지 않은. 그래서 참 예. 불행하지만 자이언트 혹은 이 without liberty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도 많이 됐는데 이제 뭐 오늘 주마간산격으로 되게 살펴봤지만 어떤 한 나라의 그 현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무슨 민족의 형성 과정, 제가 옛날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현대 국가가 만드는 과정. 영국은 제일 처음에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오래 왔어요. 한 500년. 미국 같으면 한 250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건국 과정이라고 축약될 수 있는 데가 영국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쌓였어. 미국은 이제 건국 과정이라고 딱 축약될 수 있는 시기가 한 15년, 13년. 전쟁과 독립선언과 그다음에 헌법 제정과 그다음에 국가의 출범, 행정과 국가기관의 출범까지가 그렇죠. 미국은 한 14, 15년. 이 국가기관 출범이 1789고 프랑스 혁명이랑 같은 해고. 그다음에 이거 1773 이제 그 스타팅 포인트는 1773으로 볼 수도 있고 4년도 볼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국 시기가 딱 디파인이 돼요. 물론 그 뒤에 뿌리는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뿌리는 1860에서부터 네. 1945까지 뿌리가 쫙 깔려요. 깔리고. 85년에 깔렸다가 그 다음에 그 꽃을 딱 건국이란 꽃을 6.25라는 피바다 속에서 피우게 된다고. 그렇죠. 8년 동안. 8년 동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그 건국 과정에 딱 그냥 거기에 영국은 펑퍼짐하게 500년에 걸쳐서 흩어져 있고 이렇게 한 시기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8년에 걸쳐서 딱 해서 거기에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딱 디파인 돼서 거기 틀어앉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에요. 그렇죠. 영국은 그걸 처음 만들어낸 나라라 그게 한 500년 세월에 펑퍼짐하게 퍼져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한 30년 동안 예. 이런 거 다 잊고 그냥 얼러블려 살았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참 저런 친구들한테 통치를 받아야 되나 하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밖에 큰 자유와 문명과 새로운 개인의 이 문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편성해야죠. 잘 이용해야죠. 이용해야죠. 대응하고 활용하고 그렇죠. 힘 싸서. 예.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